일본 국도가 도심을 관통하는 교통의 요지 오산. 이곳은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이 최초로 북한군과 격전을 펼쳤던 역사의 현장이다. 사실 그 북한군의 그 5천 명의 병력, 탱크 그 무대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우선 도저히. Because all them people got killed, all my friends. 세계 열강 21개국이 참여한 국제전쟁이었던 6.25. 유엔군이 최초로 참전했던 6시간의 전투는 전쟁의 향배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전쟁 발발 67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곳곳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흔. 생사의 현장에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 젊음을 바쳤던 이들과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 All those men that fought for their freedom.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염원이 공존하는 땅에서 67년 전 벌어졌던 한 전투의 진실을 추적해본다. 지난 4월 오산 중미령에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이 진행됐다. 땅을 파는 작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감식단에게 포착된 금속물질. 탄피 맞아요. M1? 예, M1 탄피였어요. 6.25 때 사용됐던 탄피. 단정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그래도 탄피가 나왔으니까 아무래도 이쪽에서 격전지였다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더 전사자가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좀 더 발굴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곳 오산 중미령은 6.25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곳. 이날엔 미군도 함께 발굴 작업에 참여했다. 6.25 전쟁 때 참전했다가 전사한 미군의 유해가 이곳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We had the opportunity, we were offered the opportunity from Lieutenant Colonel Park's battalion to come assist them with their discovery dig to search for remains. And we asked for volunteers across the battalion, and soldiers wanted to volunteer to come here and do this today. 오랜 시간이 지나 전쟁의 흔적은 미미한 상황. 그러나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마음으로 전사자의 작은 뼈 조각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세심하게 작업을 한다. 국립서울현충원 안에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 중앙감식소. 오산 중미령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품들이 정밀 분석을 위해 도착한다. 참전 용사가 신었던 군화 조각과 녹슨 파편들. 먼저 하나하나 육안으로 보며 정확한 명칭을 확인한다. 금속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흙도 많이 고착되어 있는 상태여가지고 정확한 명칭 같은 걸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냥 부식이라든지 노후같이 돼가지고 많이 재질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보다 정확한 감식을 위해 첨단 장비가 동원된다. 현장에서 발굴된 허리띠에 혹시 이름이 써져 있지 않을까? 레이저 분광 분석기를 통해 신원 확인의 단서를 추적한다. 일반 눈으로는 확인 불가능한 것들을 지금 이 분석 장비를 통해 가지고 확인하는데, 적외선 같은 범위까지 저희가 접근해 가지고 남아 있는 단서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허리띠에서는 어떤 글자도 확인할 수 없는 상황. 과연 유품들의 주인은 영영 못 찾게 되는 걸까? 그때 유품 중 참전 용사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포착됐다. 전쟁 당시 사용됐던 통신선에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 있었다. 영어로 NL, 그다음에 422 영어 B 64. 유품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밝힐 수 있는 것은 그 유해가 전사 당시에 착용하고 있던 모습들을
걸로 봤을 때 유품의 명문이라든지 그 이름 같은 게 써져 있다면은 그게 유가족에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오산시 북쪽에 위치하며 가운데로 길게 일본 국도가 뻗어 있는 중미령은 6.25 전쟁 당시 중요한 격전지 중 한 곳이었다. 북한의 갑작스러운 남침 열흘째 되던 1950년 7월 5일 중미령에선 6.25 전쟁 최초로 유엔군과 북한군의 전투가 벌어졌다. 미 8군 제24사단 찰스 스미스 중령이 이끄는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540명. 중미령에서 약 6시간 동안 전투를 치르면서 스미스 부대는 540명 중 180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며 큰 피해를 입었다. 지금은 도로가 확장돼 치열했던 격전지의 모습은 상상하기 힘들지만 스미스 부대는 이곳에서 북한군 전차와 5천여 명의 보병 부대를 온몸으로 맞서 싸웠다. 스미스 부대 방어 진지가 어디냐면 이 비행기 저쪽 날개 끝을 기점으로 해서 이쪽 전방 기념관 후방 뒤로 다 해서 그게 방어 진지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방어 진지가 무너지니까 탱크가 바로 이 길로 다 평택으로 넘어가. 부대원들을 이끌고 중미령에 도착한 스미스 중령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좌우로 보병 중대를 배치하고 75mm 무반동총 한 정씩을 각 중대에 배속했다. 후방에는 포병대대를 배치해 적 탱크를 대비한 대전차 포탄 6발을 장전했다. 하지만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을 저지하는 것은 역부족이었다. 10월 5일 날 내가 여기 오산 남쪽에 지인이 는 소재지 하북이라고 하는데 그냥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탱크가 거기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6시간 몇 분 전투했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말하자면 지연 작전이라고 그럴까? 아침 8시 16분 북한군 탱크를 향해 첫 사격을 시작한 스미스 부대는 오후 2시 30분 퇴각을 결정한다. 6.25 당시 중미령에서 전투를 했던 스미스 부대원 중 유일한 한국인인 윤순국 소장. 그는 당시 연락장교로 전투에 참여했다. 당시 국군은 포병을 막 창설하던 때라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부대에 장교들을 파견했다. 전쟁 직전 윤순국 소장도 미 24사단 포병대대에 배속돼 일본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날아온 전쟁 발발 소식. 윤순국 소장은 급히 편성된 특수임무부대원들과 함께 한국으로 오게 된다. 한국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리가 나고 그렇게 되니까 각 사단별로 너는 그러니까 8명씩의 그냥 각 사단별로 각 미국 사단으로 전부 다 교육은 중단돼가 와서 스미스 부대의 일원으로 곧장 중미령 전투에 참전하게 된 윤순국 소장. 북한군은 막강한 전력과 인원으로 스미스 부대를 압도했다. 전투가 시작되자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 그는 스미스 부대에 큰 희망을 걸었던 국군 지휘부의 명령을 떠올렸다. 할 수 있는 대로 협력을 해서 북한의 진군 속도를 늦추는데 최선을 다해라. 30일날에 수요일날에 당시 국군과 유엔군에는 북한군에 맞설 전차가 한 대도 없었다. 비록 약 6시간이란 짧은 시간 동안 싸운 전투였고 사상자도 많았지만 중미령 전투는 남쪽을 향해 파죽지세로 내려오던 북한군의 흐름을 끊는데 일조를 했다. 국군과 유엔군이 반격을 가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베란간의 중미령에서 싸움을 부닥친 것이 미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미군이 어떻게 여기에 참전이 됐냐. 그래서 손들어 셌던 탱크들도
우리 포진지를 지나서 남쪽으로 내려가서 오산 시내에 가서 종지에서 더 내려가지 않고 미군이 참전을 했구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인민군이 당황을 한 거지. 미 중서부 북쪽에 위치한 노스다코타주에서 스미스 부대에 관해 오랫동안 자료를 모았다는 한 여성을 만났다. Daniel? Yeah, okay, hi. Yeah, because the digital is so much 리사 better. 씨는 스미스 부대 생존자로부터 오산 중미령 전투 상황도를 확보했다고 한다. 중미령? And then where's 중미령? Task Force Smith at 20년 전부터 모으기 시작했다는 스미스 부대 관련 And what 자료들. he wanted me to do was break it down to 한국전에 참전했던 최초의 유엔군이지만 미국 현지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스미스 부대. and newspaper articles. 그녀는 전투 상황도뿐만 아니라 수천 점에 달하는 스미스 부대 관련 사진과 자료들을 수집해놓고 있었다. 비록 미군이 참전했지만 먼 타국에서 벌어진 작은 전투에 그녀가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Around the 50th anniversary, you know, they give all this hype about, you know, the Korean War's 50th anniversary and newspaper articles about Task Force Smith. You had to been there, you know, and then in the article it said, you know, how many were killed, and it said 20. You know, my dad goes, there's more than 20 killed, and then he said, Lisa, you find out how many were killed. 어렵게 구한 자료를 특별히 보여주겠다는 리사 씨. 파일 안에 들어있는 것은 6.25 참전 당시 스미스 부대원들이 받았던 월급 명세서. 이 자료를 토대로 그녀는 부대원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 got 5 of these. 중미령 전투 때 다수의 스미스 부대원이 북한군의 포로로 잡혔는데 리사 씨는 그와 관련된 자료도 다수 확보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중 하나를 보여주었다. This footage was taken around July 6th, July 8th, and they are Task Force Smith POWs and South Korean POWs, and it was taken, you know, near Seoul, Korea. 북한군이 촬영한 포로 상태의 스미스 부대원들 영상. 오산 중미령에서 전투에 생포된 포로들은 서울까지 걸어서 갔고 사흘 후인 1950년 7월 8일 서울에 도착했다. 영상 속 포로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하다. This is them walking through, I'm assuming it could be Seoul or some nearby town, and these are POWs that were captured in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r. 포로가 된 스미스 부대원들은 북한의 선전에 이용되는 등 갖은 고초를 겪는다. 나중에 송환된 이도 있지만 포로 생활 중 배고픔과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한 병사도 여럿이 됐다. I think they should remember more than just Task Force Smith battle, but all those men that fought for their freedom, you know? Not just Task Force Smith. They should remember, you know, Right. all the servicemen that gave their lives Of course. for their freedom. When Trump, you know, bombed Syria. 이날 오후 앨범을 하나로 안고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리사. 근처에 살고 계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다. You want to tell us about this photo about you and George, where you got it? 점점 희미해져가는 아버지의 기억을 찾아주기 위해 사진을 보며 종종 이야기를 나눈다는 리사 씨. No, Rosie was a radio guy. 그녀의 아버지는 중미령 전투에 투입된 스미스 부대원 540명 중 한 명이었다. 67년이 지났지만 사진을 보면 그날의 일이 생생히 떠오른다. I guess. And anyway, I'd pulled the pin on the grenade, and it's sitting alongside my hole, and I heard it go off, and I
jumped into my foxhole, and then I threw the grenade. As I threw the grenade, it went off in my hand as I was throwing it. A couple of times. 그것은 사고였다. Yeah. 그 사고로 노먼 씨는 한쪽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다. 다행히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가족에게 전쟁의 기억은 그림자였다. I really didn't notice it that much, and I remember when I was little, one of my friends had asked, "What's wrong with your dad's hands?" And I'm like, "Oh, there's something wrong." But no, but as you notice, he kind of hides it, or you don't really notice it, So, I guess I never really. 군복무를 하며 번 돈을 고향의 가족들에게 보냈던 19살 청년. 여유롭고 즐거웠던 일본에서의 군 생활은 1950년 6월 30일 밤 한국행 짐을 싸면서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We didn't think it was going to be too much till we started counting the tanks coming around, and we just didn't think it was going to be too much. And when the tanks come around, I started counting all the tanks coming at us. We didn't have no tanks or anything over. That's when I knew we were in deep trouble. 남침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자 유엔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소집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한다. 메가더의 한국전쟁 시찰 후 최대한 북쪽에서 적의 침공을 저지하라는 명령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스미스 특수임무대다. 일본 규슈를 떠나 7월 1일 부산 수영비행장에 도착한 부대는 수많은 한국인의 환영을 받으며 대전을 거쳐 북쪽으로 향한다. 장병 한 명이 가진 것은 M1 실탄 120발과 이틀분의 전투식량품. 7월 5일 새벽 오산 중미령에 도착한 스미스 부대는 이내 북한군과 맞닥뜨린다. Finally, at about 8 o'clock in the morning, we noticed a large column of North Korean troops coming down the road from Suwon, and then they had the tanks, and I'm sitting right next to the road. My foxhole was right next to the road, and if I wanted to, I could have almost touched the tanks. That's how close they were. 적을 향해 포탄을 쏘며 공격했지만 33대의 소련제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에게 큰 타격을 주진 못했다. We took them under fire with the artillery at about 2,000 yards. I guess that would be 1,700 meters north of our position with the artillery. No good. 북한군이 스미스 부대의 퇴로를 차단하자 방어선은 급격히 붕괴되기 시작했다. 탄약과 병력이 소진되고 사상자와 부상자가 속출했다. A shock to for me that it could happen that way, because we weren't expecting anything big. Even when they sent us over, they said just a few bandits crossed the 38th parallel. It was a shock to what happened next 8 hours battle. It was all them people got killed, all my friends. 스미스 특수임무 부대의 주축이었던 미군에게 오산 중미령 전투는 어떤 의미일까? 전쟁의 전개 과정과 그 결과를 알아보는 세미나 시간. 중미령 전투는 세미나의 단골 주제 중 하나다. 이긴 전쟁보다는 패한 전쟁의 교훈이 더 각인되는 법. 충격적으로 패배한 전투였기 때문에 중미령 전투는 많은 메시지를 남겼다. Many people do not know the story of Task Force Smith, and it really is a heroic story. And there's new generations of airmen and soldiers that are learning about the Korean War. So today we had a lecture about the history of Task Force Smith
and what they did in the war in June of 1950. 2차 세계대전에 승리하고 기쁨에 취해 있던 미군은 일본에 주둔했을 당시 훈련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참전하게 된 것이 중미령 전투였다. How did that impact the U.S. significantly? Like, what did we lose or gain by them losing that terrain up north? Sometime, I think what we gained was more realization, and the commanders on the ground were realizing that this was going to be a very tough fight. It wasn't. Don't overestimate, underestimate the enemy. Excuse me. And so they realized, hey, we're going to need more equipment. This is going to be a significant fight. It was contemptuous. 중미령 전투는 준비하지 않은 전쟁의 결과와 평화는 공짜로 지킬 수 없다는 진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Well, I don't think we see it as defeated. Task Force Smith their whole mission was to delay the North Koreans from pushing south. So as they arrived, they succeeded in doing so. I think that Task Force Smith taught us a very important lesson, and that is that it's always important to be ready to fight tonight. And that's why our mission here at Osan is always to be ready to fight tonight so that we are always prepared. 소중한 교훈은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찾아온다. 스미스 특수임무 부대의 전투가 벌어졌던 중미령을 찾은 미군들. 이들이 주저없이 한 장소로 향한다. 포화 속에서 살아남은 병사들은 전사한 전우의 시신 위에 돌무덤을 만들고 다시 돌아온다는 약속을 했다. 전쟁이 끝나고 2년 후 생존한 부대원들은 약속대로 돌아와 전투를 했던 곳에 540개의 돌을 쌓아 탑을 만들었다. 540명의 희생과 그들이 지키려 했던 가치를 돌탑은 말해주고 있다. This is a humbling experience being on this spot. They came and fought when asked to defend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ever since that day, we have been working with our Iraq partners to be ready in case that day ever happens again. 북한군에 맞서 유엔군이 처음 전투를 했던 자리에 이를 기리는 기념관이 건립됐다. 동맹국의 자유를 위해 먼 타국 땅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앳된 병사들의 모습. 당시 장병들이 사용했던 물품들은 그날의 참상을 전하고 있다. Although it was a sad day, it was for a good cause, and I'm glad that we were able to help. 1950년 7월 5일 비가 오는 가운데 항공부대의 지원도 없이 외롭게 싸워야 했던 병사들. 처음의 자신감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180도 바뀌었다. 처음 느껴보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중미령 전투 이후에도 스미스 부대원들은 계속 전투에 투입됐고 최소한의 생존자만이 살아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었다. For me, the most special part of the museum was there at the end, looking at the interviews of the individuals from Task Force Smith, hearing what they had to say. It's very humbling to see that, and it's very powerful to hear their voices and their experiences. 스미스 부대가 중미령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때 오산 남쪽 갈곤리에서는 국군이 북한군을 막기 위해 대기 중이었다. 멀리에서 포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국군 제17연대 병력을 향해 적의 전차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중미령 전투 그 방어 진지가 스미스 부대의 방어 진지가 뚫리면서 전차하고 병력이 일본 국도를 따라서 남진을 하니까 여기서 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 겁니다. 오전 11시경 중미령에서 스미스 부대 진지를 통과한 북한군 전차대는 갈곤리에서 국군과 맞닥뜨렸다. 연대는 즉각 박격포로 공격했고
포격을 받은 북한군은 아군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했다. 완강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수적으로 우세한 북한군을 당해낼 수 없었다. 5천 명의 병력, 탱크 그 부대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소대장 둘이 죽고 연대 CP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갈곤리 전투라고 하는 거는 그 전황으로 봤을 때 그때 전황으로 봤을 때는 별 전투도 못 해보고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게 봐야 되죠. 전차대대의 뒤를 이어 오후 5시경 적의 보병 부대가 진지로 접근했다. 격전을 전개했지만 결국 국군 17년대는 퇴각을 결심한다. 전투가 벌어졌던 7월 5일 날은 기상이 상당히 악화가 돼서 항공 지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비행기 자체가 뜰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항공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지상 병력만으로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급박한 전황과 열악한 지원 속에 국군 제17년대 병사들은 맨몸으로 조국을 지켜내야 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6.25 전쟁 당시 갈곤리에서 북한군과 대항한 국군 17년대 소속이었던 한도수 씨. 그가 소속된 17년대는 6월 27일까지 황해도 웅진반도에서 전투를 치른 후 상당한 전력 손실을 입은 채 대전에 집결한다. 처음에 쑥고개로 거기서 재편성을 해가지고 우리 일대대는 쑥고개로 왔어요. 하루 종일인가 거기서 아마 잤을 거야. 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루 종일인가 잤는데 앞으로 전방으로 오산 쪽으로 갈고리 그쪽으로 이제 간다고. 그래서 이제 오산 쪽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동을 했어요. 대전에 집결한 17년대의 병력은 약 1,200명. 추가로 신병을 보충받아 오산으로 향했다. 한쪽 귀에 고막을 잃을 정도로 그가 겪은 전쟁은 격렬한 것이었다. 옛날엔 앨범도 그려서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이게 좀 뭐냐면 옛날에 그 타겟 용지. 전쟁 초기의 긴박한 전황을 온몸으로 겪은 한도수 씨. 대전에서 평택까지는 기차로, 이후 오산까지는 걸어서 전진했다. 7월 5일 아군 기지로 무섭게 진격하는 적의 전차 부대는 공포 그 자체였다. 전차가 한 열 몇 대가 내려오는데 왱왱 하는 게 그냥 거리가 떨어졌는데도 막 왱왱 소리가 나더라고. 높게서 보르다가 막 들이쏘고 우리가 아군이 그러더라고. 들이쏘는데 기대가 없어. 이놈이 전차가 이치만 폭로됐지. 그 바람에 높게서 쏘았으니까.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외출을 하는 한도수 씨. 자랑스러운 훈장도 잊지 않는다. 서울에 우리 17년대 전회가 있는데 오늘 매월 17일 날이면 회의를 해요. 생사의 순간을 함께했던 전후에는 긴 시간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았다. 꽤 먼 거리를 가야 하는 수고를 마다 않고 매달 17일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전우들을 만나러 간다. 양돈 하십니까? 오래간만이야. 오래간만입니다. 국군 제17년대 소속 6.25 참전 용사들. 전우를 만나면 그때의 열정이 되살아난다. 아니 17년대 그 아니 이쪽에 전투들 하고 다 그랬으니까 이 전우들 만나는 거니까. 이 전우들 만나가지고 이쪽에 참 17년대에서 생활한 군대 생활한 얘기도 하고 말이야. 충주가 어디야 충주? 이 사장님이라고만. 큰 승리를 거둔 화령장 전투와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여하며 맹활약을 펼쳤던 국군 제17년대. 갈고리거든 갈고리. 오산 갈곤리 전투는 짧았지만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다. 여기 어디 배치돼 있었겠는데 1등 내가
이 도로가에 그것은 7월 3일 발생한 한 사건 때문이었다. 진천 오산 쪽으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 오산 쪽 가서 이제 잠깐 이제 하는데 그 길에 이렇게 보니까 빈견 왜냐면 호주 비행기가 뭐 쌕쌕이가 와서 막 그냥 뭐 기총소사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게. 그냥 그런 걸 이제 그 보고 그냥 겁이 나죠. 평택에 있는 그 역에 거길 폭발해가지고서 우리 탄약을 거기서 다 소모해버렸어. 탄약 실어온 것을 전부 다 폭발을 시켜버렸다고. 그래서 실탄 보급이 안 됐어. 우리 17년대. 그래 거기서 우리 17년대 연대장님도 백인엽 장군이 그때 대령이지. 연대장님도 거기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병원에 후송을 오고. 중미령 전투 이틀 전인 1950년 7월 3일 탄약과 보급품 하역 작업이 한창이던 평택역에서 호주 공군기가 보급품을 실은 화차를 북한군으로 오인해 폭격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으로 국군 17년대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전력에 큰 손상을 입고 말았다. 유엔 지상군의 참전은 북한군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북한군도 스미스 부대와의 중미령 전투에서 5,000명의 병사 중 150여 명이 전사하거나 실종됐다. 남침을 개시하면서 전쟁을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김일성.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차지하고 한강을 건너 맹렬히 남하하던 북한군도 유엔군의 등장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당시 그 북한군은 작전 계획상 미국의 참전이 있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거나 또는 미군이 참전을 하더라도 그 전에 전쟁은 끝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북한의 생각이었습니다. 김일성은 유엔군의 참전에 크게 놀랐다. 오산 중미령 전쟁 3일 후인 1950년 7월 8일 김일성은 소련의 스탈린에게 직접 편지를 써 병력을 요청한다. 조선인민군 전선 참모부에 25명에서 35명 정도의 소비에트 무관을 활용할 수 있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훗날 낙동강 전선에서 포로가 된 인민군 제2군단 작전참모였던 이학구 총자의 증언도 이를 뒷받침한다. 그때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오산에 미군이 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놀랐다. 작전적인 측면에서도 오산 전투는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메가더 사령부에서는 북한군의 전력을 제대로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산 전투 결과 보고를 접한 후 북한군의 전력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 그 전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후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시러큐스 대학을 찾았다. 시러큐스 대학의 연구센터는 6.25 전쟁 초반을 취재한 한 종군 기자의 자료를 다수 보관하고 있다. 미국 일간지 뉴욕 헤럴드 트리뷴의 기자였던 마거리트 히긴스. 그녀는 신문 기사를 통해 6.25 전쟁의 실상을 전 세계로 타전했으며 6.25 전쟁에 관한 최초의 단행본 한국 전쟁을 집필하기도 했다. 드레스 대신 군복을 입고 전장을 종횡으로 누비고 다닌 마거리트 히긴스. 6.25 전쟁이 벌어진 3년 동안 약 270명의 종군 기자가 활약하지만 그 가운데 여성은 히긴스가 유일했다. 그녀는 전쟁을 목격하고 또 기록했다. So we get a window onto this period of time, not only from her perspective, firsthand on the front lines, but also from these other international people and their institutions and their interests. So I think there's a lot of material there for historians to grapple with. 개전 이틀 뒤인 6월 27일
마거리트 히긴스는 전쟁의 포성이 울려 퍼지는 김포 비행장에 도착한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전쟁의 참상이었다. 서울에 이르는 길은 피난민들로 붐볐다. 수백 명의 한국 여인들은 갓난아이를 등에 업고 머리에는 커다란 진보다리를 이고 있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인 6월 28일, 국군과 시민이 한강을 건너 피난을 가던 그때 한강 인도교와 한강 철교가 예고 없이 폭파됐다. 그녀의 책에는 당시 정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우리 일행은 소총 공격을 피해 도강에 성공할 수 있었다. 강을 건너는 동안 총성이 끊임없이 울려 간이 콩알만해졌다. 일단 강을 건너자 산길을 따라 수원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한강을 건너 곧장 오산으로 온 북한군. 히긴스는 스미스 부대의 첫 번째 희생자를 목격했다. 나는 쌍안경을 통해 금발의 병사 한 명이 주둔하려고 풀밭에서 머리를 드는 것을 보았다. 그때 적의 탱크에서 섬광이 튀었다. 그가 쓰러지는 것 같았다. 병사의 사망은 시작에 불과했다. 북한군에 쫓겨 퇴각하기 시작한 스미스 부대. 스미스 부대의 패배는 한국군과 미군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마거리트 히긴스는 오산 전투 패배의 원인과 결과를 이렇게 정리한다. 미국은 준비가 안 된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중원 병력이 도착할 때까지 적을 막아야 하는 가망 없는 싸움을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희생된 생명을 대가로 시간을 벌었다. 메가더는 오산 전투를 통해 북한군을 재평가하고 전쟁 작전에 새로운 틀을 설계했으며 북한이 전선을 재정비하는 동안 국군과 유엔군이 본격적으로 연합작전을 펼쳐 낙동강 교두보를 지킬 수 있었다. The soldiers deployed with little information and had a very tough mission to do. Their mission was to delay the North Korean army. And it may be lost in history that they did succeed in delaying the North Koreans for some period of time, and that they did the mission to the best of their ability. 침략의 역사와 이에 맞선 호국의 의지가 곳곳에 서려 있는 땅. 지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인 오산은 예로부터 호국의 고장으로 손꼽혀왔다. 백제시대의 산성인 독산성도 그중 하나다. 백제가 당시에 이 한강 이남에 오늘날로 치면 경기 남부 지역이 되겠죠. 그 경기 남부 지역 전체를 방어하는 가장 중요한 그 전투 기지로 만든 성곽입니다. 1593년 임진왜란 때 전라도 관찰사 권율 장군이 군사를 모집해서 왜군을 물리쳤던 곳도 바로 이 독산성이다. 이 독산성은 우리 역사에서 자주와 국난 국복에 있어서의 항전의 터전입니다. 수많은 외세들이 한반도를 침입했을 때 이 독산성에 있었던 장수들, 또 승군들, 그리고 백성들, 의병들, 이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바로 나라를 쳐들어왔던 왜적을 막았던 그런 역사적인 곳이죠.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은 독산성에서 지혜로운 병법과 전략을 구사했다. 왜군이 물이 부족한 지형적 조건을 이용하려 했지만 권율 장군은 흰 쌀을 이용해 물처럼 말을 목욕시키는 기지로 위기를 타파하고 승리를 이끌어냈다. 말을 씻긴 곳이라는 세마대 일화를 품고 있는 독산성 전투는 이후 권율 장군이 행주 대첩을 대승으로 이끄는 밑거름이 됐다. 팔도를 뒤흔든 만세의 물결. 오산 오매장터에서는 1919년 3월 역사적인 3.1 만세 운동이 전개된 곳이다. 이 오매장터는 그 유구한 역사에 걸맞게 3.1 운동 그 발원지라고 여기 옛 어르신들이 늘 말씀해 오셨습니다. 3월 29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태극기와 선언서를 인쇄한 사람들.
특히 농민과 상인들이 중심이 돼서 조직적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경기도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다. 300여 명으로 시작된 오산 독립 만세 운동은 500명, 700명, 800명까지 늘어납니다. 늘어난 이 독립 만세 운동은 발안장과 함께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는 도화선이 됐고요. 또한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의 항거에 1907년에 일어난 700여 명의 의병은 오산역을 습격하기도 했다. 조국의 산천을 점령하려는 왜군에 항거한 임진왜란의 의병 정신이 일제에 맞선 정미의병과 3.1운동의 만세 소리로 이어졌다. 그리고 그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 땅이 북한군과 격돌의 자유를 수호한 호국 정신이 살아있는 현장으로 역사에 기록되고 있다. 국가의 운명이 달린 사건들의 주요 무대가 됐던 오산에서는 그 역사를 배우려는 노력이 활발하다. 그런 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전쟁 과정 같은 것도 조금. 오늘 오산고등학교 역사 동아리 학생들은 중미령 전투에 관해 심도 있게 조사를 할 예정이다. 직접 참전 용사들을 만나 그때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려는 학생들. 안녕하세요. 학생들은 상상하기조차 쉽지 않은 전쟁의 참상들. 6.25 사반 나와서 군대 나가면은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가는 거지. 그 생각밖에 안 나. 그러니까 단 부문에도 죽으러 가는 사람 마다 안 보겠다. 그거 똑같아. 안잖아. 그리고 수많은 목숨이 희생된 중미령 전투의 기억. 근데 중미령이 이게 왜 있냐면은 한국군이 아니고 유엔군이 와서 처음 교전한 데가 여기 중미령이에요. 처음 교전한 데가 이게. 그 스미스 부대가 뭐 결정적으로 도왔다는 것보다도 지연을 시킨 거야. 공격을 지연. 마음이 좋을 리가 어딨어. 내가 딛고 있던 땅에서 벌어졌던 역사이기에 학생들은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오래 잊지 않을 것이다. 이분들이 각각 어떤 생각이셨고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제가 다 들을 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접 느낀 사람한테서 나오는 말이니까 그게 더 와닿았고 전쟁 상황들을 하나하나씩 다 들으면서 책보다 조금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책에서 배우는 것보다. 스미스 부대의 중미령 전투가 있던 자리에 세워진 유엔군 초전기념관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에게 그 참혹성과 비극을 직접 보고 느끼게 해주는 체험의 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책에서만 봤던 전쟁 이야기를 전시물을 통해 실감하는 어린이들. 자유의 소중함과 나라 사랑의 마음이 깨어난다.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 대상별로 다채롭게 채워지는 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여 흥미롭고 재미있게 역사의 교훈을 전하고 있다. 몰랐던 것도 많이 배우고 가고 여기가 그 전쟁했던 곳인 것도 처음 알았어요. 반복되지 않아야 할 역사의 아픔. 미래 세대에게 이보다 더 강한 울림은 없을 것이다. 그 날만 알고 있었지 정확한 그런 의미나 그런 거는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와서 더 잘 알게 됐어요. 유엔 창설 이후 처음으로 유엔군의 참전을 알렸던 중미령 전투. 유엔의 기본 정신에 입각해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결단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를 가진다.
앞으로 이곳에는 남북 화해와 평화의 공간이면서 역사, 문화, 관광의 명소가 될 평화공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중미령 전투를 기억하게 하고 이것은 당당한 큰 희생을 치루었지만 값진 전투였고 의미 있는 전쟁이었고 승리한 전쟁이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북한군 전차부대의 남하를 지연시켜 국군과 유엔군이 연합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뛰어든 전쟁이 얼마나 큰 희생을 가져오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오산 전투는 비록 짧은 시간에 전개됐지만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를 남긴 의미 있는 전투였다. 역사적인 의미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팩트니까. 이거야 가식할 필요도 없고 꾸밀 필요도 없고 사실 그대로 전해서 우리 후세들도 보게 하고. 운명의 6시간. 그것은 평화의 가치를 알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